저거 아직 안 끝난 거야? 광노현이 누군데? 몰라. 예전에 좀 시끌시끌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은 검찰에다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돈 받으셨어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소원 결코 헛되이 않겠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보고 있으신지.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국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검찰이 광노현 서울시장 사퇴를 기점으로 시작된 검찰의 일방통행식 수사와 기소. 여기에 거짓으로 판명된 비사실 공표의 편승에 사퇴 촉구에만 열을 올린 언론의 여론몰이. 대전용 교육감 선거는 공정성이 정말 이슈였잖아요. 워낙 비리가 많아서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혔구나 싶었는데 아쉽죠. 이게 법학 교수니까 이제 상대 쪽이든 어떤 쪽이든 문제를 삼으면은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우린 다르다 깨끗하다 해도 솔직히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 너희들은 우리랑 다르다, 잘났다 이렇게 하고 관심 꺼버리는 거죠. 사실 신문이나 방송 보지 재판 기록 같은 거 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계속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면은 진보 쪽 사람들은 좀 사람을 가르친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빠요.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자기들이 주장한 게 틀렸을 때 어떤 책임도 안 지니까 그게 제일 화가 나죠. 그렇다면 검찰의 추측과 예단으로 일관된 기소 내용은 진실과 거짓 어느 쪽에 가까운 것일까? 재판부가 주목한 공소 사실의 특징. 두 후보자 간의 합의 내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의심스럽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혐의가 입증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1심에서 우리가 조사를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했는데 관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1심에서 더 나아가서 아니다, 곽 교육감은 그 당시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밝혀졌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관계에 있어 거리낄 게 없었던 광노현과 증인들은 검찰 기소 내용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가감없는 진술로 진실을 하나씩 밝혀갔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재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주장 사실을 모두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심리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진실은 너무도 명명백백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53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사후매수라는 기괴한 죄목을 찾아내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표적 수사와 이에 편승한 언론의 여론몰이로 인해 심리는 무죄, 판결은 유죄인 이율배반의 법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1심 재판장의 나지막한 한마디. 사후매수죄 규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는 사후매수죄 규정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후매수죄 규정은 당사자의 문제로 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광노영 교육감이 최초에 53년 만에 최초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광노영 교육감이 보인 행보는 그 도덕 교과서에 유폐된 그런 모습의 일단을 진실 속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광노영 교육감을 우리는 도덕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폐시킨 도덕의 이야기가 현실 사회에 사실은 부활하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선의에 의거해서 곤경에 빠진 자를 도울 수도 있고 돕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돕지 않았을 때는 계산적 이성에 의해서 잘했다라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실제로 사람 사는 따뜻한 사회에서는 사실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독특한 거는 피고인도 굉장히 독특하시죠. 누구건 이 상황에서는 아마 돈을 안 줬을 것 같아요. 저라도 돈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돈을 주신 거는 뭐 일반인보다는 한 단계 높은 어떤 도덕성 이런 것이 있고 깊은 고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관계를 다 드러내놓고 보니 이분들이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 얘기를 미리 꺼내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행으로 돈이 갔거나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만 갖고 막연한 추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첫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높은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진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파에 부딪히는 인간이 도덕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 도덕을 풍요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교육감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화사한 자유. 그것은 출사표를 쓰고 난 직후 느꼈던 확고한 의지를 되새겨 그 미미한 날개짓까지 하나하나 감싸 안으며 아이들과 부모와 시민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이들은 부자도 없고 빈자도 없습니다. 부모만이 부자와 빈자가 갈리는 거죠. 아이들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중상위층과 중하위층으로 정확하게 반분하고 아이들을 부모 의열반으로 가르자는 비정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어떠셨어요?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죠? 아니, 다니고 싶은 학교 아닙니까? 이사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공교육은 오체 불만족 공교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학교라면 오체 만족 공교육 될 것 같죠? 네. 저는 학교는 시험 보고 격차 매기고 비교 당하고 경쟁하라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니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원해주고 협동을 가르치고 넘어진 사람, 꺾인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걸 가르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제대로 만드는 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고 든든하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교육의 앙시앙 레지임이 구체제 공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울교육의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시죠? Spread my wings to fly away. Ride on wings,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